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3-4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분자의 회전을 다룰 수 있는 강체 회전자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하고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을 이용하여 이 시스템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M1, M2라고 하는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자들은 서로에 대해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회전축이 되는 축이 존재를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M1이 이 회전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리를 우리가 R1이라고 할 수 있고 M2가 이 회전 중심축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거리를 R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1과 R2를 더해서 라지 R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다고 할 때 이 일정한 속도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M1 첫 번째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랑 두 번째 입자가 움직이는 속도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얘는 훨씬 짧은 거리를, 더 무거운 입자는 더 짧은 거리를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실제 속도보다는 각속도를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메가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각속도는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 몇 도만큼, 각도를 얼마만큼 갖느냐입니다. 그거는 두 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각도만큼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입자가 이동하는 속력은 V1이라고 하면 이 오메가 곱하기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R1이 됩니다. V2 역시 마찬가지로 오메가 곱하기 R2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동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M1 V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걸 이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어쩌고 오메가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각속도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를 쓰는 거죠. 이때 I라고 하는 것은 M1 R1 제곱, M2 R2 제곱이 되는데 얘를 우리가 관성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이 관성 모멘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양이 있습니다. 바로 각 운동량인데요. 각 운동량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I 곱하기 오메가로 정의가 됩니다.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게 되면 각 운동량을 정의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운동 에너지를 L제곱 나누기 2I의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비교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고전역학에서 운동량이라고 하게 되면 혹은 우리가 선 운동량이라고 부르는데 P는 MV로 씁니다. 여기는 속력이고 V는 질량이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써집니까? 2M분의 P 제곱으로 써집니다. 지금 뭔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질량을 관성 모멘트로 바꿔 쓰고 속력을 각속도로 바꿔 쓰면 그리고 선 운동량을 각 운동량으로 바꿨으면 양쪽에서 대응되는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힘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힘의 경우에는 원래는 F는 MA죠. 그러면 M에 대항하는 게 I니까 I로 고쳐 쓰고 A에 대항하는 건 뭐죠? 자, A라는 거는 속력을 시간에 대해서 나눠준 거죠. 그러면 V를 우리가 오메가로 쓸 수가 있으니까 d 오메가 dt라고 쓸 수가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각 가속도라고 해서 알파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I 알파라고 우리가 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F는 MA를 dp dt로 쓸 수 있다고 우리가 처음 부분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별다른 고민하지 않고 P에 대응되는 게
L, 가운동량이니까 dl, dt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이제 선 운동의 경우에 외부의 힘이 0이라면 dp, dt는 0이니까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마찬가지로 회전 운동의 경우에는 힘이 0이라면 dl, dt가 0이니까 각 운동량이 보존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양쪽의 대응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2차원을 가정을 한 거고 3차원에서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각 운동량을 I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때 각 속도의 벡터를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벡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중심에 고정되어 있는 입자가 뱅글뱅글 돈다고 할 때 요 도는 방향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일 수도 있고 시계 반대 방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도는 것에 감아쥐는 손으로 감아쥐는 방향 자 손이 자, 이렇게 둘, 셋, 넷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감아줄 수가 있을 텐데요. 감아졌을 때 오른손으로 감아졌을 때 엄지가 향하는 방향을 벡터의 방향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반대로 돈다면 지금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돈다면 그때는 각속도의 방향이 아래쪽을 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속도를 벡터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운동량 역시 벡터로 죄송합니다. 각운동량 역시 벡터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입자 하나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I는 mr 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요. 오메가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r 크로스 v의 r 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r이라는 거는 위치 벡터고 v는 속도 벡터입니다. 요거는 이제 고전 역학에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보면 L은 mr 곱하기 r제곱 r 크로스 v가 됩니다. 얘는 뭔가요? r 곱하기 m이랑 v를 묶어주고 r제곱 r제곱은 상쇄되죠? 그러면 r 크로스 p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벡터 각운동량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위치 벡터 크로스 그러니까 외적이죠. 운동량 벡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L은 R 크로스 P니까 LX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Y PZ 마이너스 ZPY 이건 이제 외적의 정의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Y도 구할 수 있고요. LZ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볼 거냐? 양자역학의 세상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 각운동량이라고 하는 양은 관측 가능한 물리량이죠. 그러면 고전역학에서 이렇게 관측 가능한 물리량은 양자역학에서 뭐가 된다고 했었나요? 바로 연산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LX, LY, LZ가 전부 다 X, Y, G, PX, PY, PZ라고 하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 있는 연산자들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각운동량의 X방향 성분, 각운동량의 Y방향 성분, 각운동량의 Z방향 성분을 연산자로 표현을 한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X, Y, G, PX, PY, PZ를 전부 다 연산자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그 정의들을 아니까 다 대입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써주면 마이너스 IH 바 Y DDG 빼기 Z DDY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분이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운동량을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고전역학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회전 운동을 나타내기에 좋은 좌표계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면 좌표계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우리가 좌표계를 X, Y, Z로 표시를 하게 되면 끊임없이 X랑 Y랑 Z가 변화하는 운동을 우리가 추적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구면 좌표계라는 것을 쓰게 되면 훨씬 간단하게 회전 운동을 기술을 할 수가 있고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직교 좌표계라고 하는 X, Y, Z 좌표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점을 하나 우리가 여기 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X, Y, Z라고 하는 좌표계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X, Y, Z를 직접 찍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이 R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R만 있으면 정확히 어딘지 모르니까 두 가지의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Z축에서 이 점의 이 벡터까지 떨어지는 각도입니다. 얘를 세타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도 R과 세타만 안다고 해서 점 하나가 딱 정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이 X, Y, Z를 X, Y 평면에다가 투사를 시킨 다음에 뚝 떨어뜨리는 거니까 여기는 X, Y 0이 되는 지점이 됩니다. 이 X, Y 0이라고 하는 벡터가 X축이랑 이루는 각도를 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 세타, 파이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구면 좌표계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식이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개의 좌표계를 변환시키는 식. 그래서 R의 경우에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되고요. 세타의 경우에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코사인 인버스 R분의 Z 혹은 아크 코사인 R분의 Z가 되고요. 파이는 탄젠트 인버스 X분의 Y 혹은 아크 탄젠트 X분의 Y가 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X, Y, Z로 주어져 있는 직교 좌표계와 R, 세타, 파이로 주어져 있는 구면 좌표계 사이의 변화는 이미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알려져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왜 좋냐면 회전 운동의 경우에는 보통 예를 들어 이 점이 원점에 대해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R 값은 보통 바뀌지 않습니다. 고정돼 있고 얘가 뱅글뱅글 도는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X, Y, Z가 끊임없이 바뀌는 애를 추적하는 것보다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세타랑 파이가 움직이는 애를 추적하는 것이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면 좌표계를 널리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 구면 좌표계에서 앞에서 배운 LX, LY, LZ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예를 들어 LZ였다라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H 바에 X DDY 마이너스 Y DDX라고 하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얘를 이제 구면 좌표계로 변환하는 것은 이제 다소의 수학적 테크닉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만 알려드리겠습니다. LZ는 쉽습니다. 파이에 대한 미분으로 그냥 단순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X랑 Y는 복잡해집니다. X는 마이너스 사인 파이 DD 세타 빼기 코탄젠트 세타 코사인 파이 DD 파이 이렇게 되고요. LY는 IH바는 똑같고 코사인 파이 DD 세타 마이너스 코탄젠트 세타 사인 파이 DD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각운동량 연산자들을 바꿔보았고요. 이제 방금 아까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던 그런 회전 운동을 하는 그런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데 이때 여기에서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R이라고 하는 길이가 변하지 않고 M1이랑 M2가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이런 회전 운동을 하는 녀석을 우리가 강체 회전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rigid rotator 혹은 로터라고 부릅니다. 왜 강체 회전자냐면 얘랑 얘 사이가 마치 단단한 물질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단단한 강체를 이루고 있는 막대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두 개의 입자를 서로의 위치에 고정을 해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강체 회전자의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체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를 쓸 수가 있을 텐데요.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존재하나요? 회전 운동에 대해서 포텐셜 에너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는데요. 회전 운동이니까 우리가 얘를 L제곱 나누기 2I라고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제곱 나누기 2M도 우리가 쓸 수 있지만 회전하는 애니까 이렇게 다루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요걸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도선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해밀토니언이라고 하는 연산자로 표현이 되고요. L의 연산자 그리고 2I. I는 상수기 때문에 연산자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뭐예요? 요 L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LX의 제곱, LY의 제곱, LZ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구해놓은 LX, LY, LZ를 다 제곱을 해가지고 대입을 해주면 해밀토니안의 모양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이쪽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H 바 제곱 나누기 2I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분의 1 D, D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D, D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D 제곱 D 파이 제곱 이렇게 연산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강체 회전자를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전역학적 그리고 양자역학적인 도구들을 우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고 그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